출제자의 눈으로 본 2차 노동법 1교시 해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보는 내용들은 여러분 해설 답안 전문은 제 카페에 올려드렸고요. 카페는 김소희 노무사의 한끗 노동법 네이버 카페입니다. 그리고 카페 그 멤버들한테만 해설 답안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승인할 때 이름을 꼭 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그 카페에 그냥 승인을 해드렸을 때 좀 이상한 글, 그러니까 그런 광고나 약간 그런 특정 종교의 글이 올라온 적이 있어서요. 실명 확인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해설 답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별도로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1교시 1문 바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선제 고용 의무는 GS 3기 6회차 그리고 동차반 3회차 둘 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다뤄드렸던 주제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보시면요. 25점으로 또는 30점으로 풀어도 충분할 문제를 굳이 50점으로 부득이 좀 늘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쟁점이 되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질문을 다르게 해도 쟁점을 너가 파악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물어보고자 했던 의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과 1-2 20점, 30점으로 나누어서 출제자가 문제를 냈죠. 출제자가 문제를 나누어 냈을 때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물론 50점으로 합쳐서 작성해 주신다고 해서 배점이 안 나가진 않겠지만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임의로 50점으로 합쳐서 작성하시지 않는 게 좀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점의 정리 한번 보시면 여러분 논점을 쓰실 때 이건 이제 저희 피드백이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논점의 정리에 이게 없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쓰셨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일반론이 아닌 그 사례에서 뭐가 문제되는지를 짚는 거잖아요. 당사자가 꼭 나와야 됩니다. A 호텔, 갑, 이게 나와야죠. 그리고 우선제 고용 의무 법조문에 있잖아요. 이 법령에 따라서 이런 게 문제가 된다라고 법조문과 쟁점을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논점의 정리 보시면 갑이 본인이 근로자 지위에 있다라는 그 주장이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A호텔이 갑에 대해 법조문 근기법 25조 1항에 따른 우선제 고용 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된다. 여기까지 쓰셨으면 기본적인 내용을 쓰신 건데 질문을 어떻게 했죠? 그냥 우선제 고용 의무가 있는지 법조문 논해봐라, 일반론 논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죠. 질문이 뭡니까?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라는 주장이 타당한지 논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걸 꼭 써주셔야 돼요. 우선제 고용 의무 위반으로 그것만으로 곧바로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까지 써주셨어야 좀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구체적으로 논점을 적시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론은 좀 생략을 드리고요. 사안 적용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사안 적용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사안 적용도 막연하게 그냥 포섭이 중요하다, 사안 적용 잘해야지라고 하는데 어떻게 잘하는 건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안 적용은요, 사실관계를 찾으셔서 판례와 1대1로 매칭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안 적용에서 중요한 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셔야 돼요. 사안 적용과 결론에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길게 검토한다? 제대로 썼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A호텔은 우리 그 문제에 있었어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서 해고했다라는 건 뭐예요? 적법한 경영상 해고다라는 걸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론이나 여기 포섭에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쓴다거나 정당성을 반 페이지 이상 막 검토해 주시고 있다? 검토할 사실관계도 없어요. 긴박한 경영상 필요 안 나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써주시면 아무래도 거기에 득점이 나갈 가능성은 없다. 다만 우선적으로 이 사람을 고용할 의무가 있는지 그게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어때요? 요건을 분설해서 하나씩 적용해 주시는 겁니다. 요건이 뭡니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인데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어때요? 같은 업무다. 근데 그냥 같은 업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같은 업무? 일식당, 호텔 일식당의 조리사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기 때문에 이 날짜로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그럼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했을 때 A호텔이 알아서 이행했으면 좋았겠으나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갑은 뭐가 있어요? A호텔을 상대로 고용 의사 표시를 가름하는 사법상의 판결을 구할 권리가 있다. 그냥 고용 의사 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쓰시는 게 아니라 갑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A호텔에 대해서 이런 권리를 가지는데 사안에서 갑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관계는 드러나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갑이 A호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써주셔야지 출제자가 딱 의도하는 바에 맞게 사안 적용을 해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문으로 좀 넘어가서 살펴볼 텐데요. 1-2문도 출제자의 의도, 아까 말씀드렸죠? 의미 없는 사실관계는 없다. 여기서 여러분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냐면 A호텔이 너 해고된 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우선 재고용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 라고 얘기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캐치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뭐가 있었냐면요. 갑이 경영상 해고 당한 뒤에 쉬고 있었습니까? 실직 당한 이후에 B호텔로 재취업을 했죠. 구직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B호텔에 취업하고 나서도 A호텔이 다시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A호텔에 복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거 그냥 의사 표시했구나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어디에 적용이 될 수 있죠? 갑의 연락처도 바뀌지 않았는데 안 물어봤고 A호텔에 복귀 의사까지 나중에 표시한 걸 보면은 이 사람이 A호텔의 재고용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포섭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는 사실관계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연습을 할수록 출제자가 숨겨놓은 그런 포인트들을 좀 캐치하실 수 있을 거다. 다만 이거는 이걸 안 쓴다고 감점이라기보단 쓰신 분들이 더 가점을 얻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재고용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위반했는지, 위반이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공제 한도, 이런 논리적 흐름을 보고자 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때요? 논점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도 A호텔, 갑, 법조문 나와야 되고요. 갑의 주장이 타당한지와 관련해 A호텔이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는 어때요? 먼저 우선 제공 의무가 있는지, 언제 발생하는지 시점이 문제되죠. 왜요? 이거 시점 놓치신 경우가 꽤 있을 텐데 A호텔에서 일한 건 2023년 6월 1일부터고요. B호텔에서 일한 게 이때부터고요. A호텔이 3명의 일식당 조리사 채용을 완료한 건 언제입니까? 이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부터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6월, 7월 400만 원은 상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발생 시점을 먼저 짚어주시고 그리고 우선 재고용 의무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 3년이 경과했는데도 여전히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할 수 있다면 B호텔에서 받은 여기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냥 중간 수입 공제할 수 있는지 중간에 받은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B호텔에서 받은 40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공제한다면 금기법 46조 1항 휴업수당이라고 적으시는 것도 좋지만 법조문 탁탁 명시해 주시는 게 답안지 인상이 훨씬 좋을 겁니다. 그래서 논점은 이렇게 적어주셨다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사안의 적용 넘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사안의 적용에서도 당연히 플로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실관계와 키워드를 매칭하면서 플로우를 보여주시는데 일단 뭐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 시점. 우선 재고용 의무 발생한다는 건 아주 간단히 쓰는 거예요. 1-1문에서 이미 우선 재고용 의무 있다는 건 검토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브릿지 정도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아까 체크한 거. 뒤늦게 복귀 의사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근데 물어보지 않고 신규 채용했으니까 어때요?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이다.
그리고 갑의 사법상 권리 고갈팔사 있다. 이거는 이미 1-1문에서 했으니까 간단하게. 여기선 뭐가 메인이에요? 손해배상 청구권. 언제부터? 이때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라고 시기를 탁 집어주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설령 갑이 경영상 해고된 시점인 이때로부터 3년이 지났어도 1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아마 이 소멸시효는 놓치셨을 수 있는데 요렇게 써주시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공제를 할 수 있는지를 그 다음에 검토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공제할 수 있는지 한번 보면 다만 B호텔에서 받은 400만 원 중에 언제부터? 이때 이후에 받은 것만 상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산정할 때 이미 A호텔과 갑의 근로관계가 이때자로 유효하게 해소됐기 때문에 그냥 휴업수당 적용될 수 없다.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일반론이에요. 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데요? 적법하게 이때로 경영상 해고를 했잖아요. 그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관계를 써주시는 겁니다. 사실관계와 판례의 1:1 매칭. 그렇기 때문에 400만 원 전액은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2023년 8월 1일부터 의무 이행하는 그 복직 시점까지의 100만 원 비율로 임금 상당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문을 이제 좀 넘어가 보실 텐데요. 여러분 이문은 아마 보시는 순간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문을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짚어드렸다면 사실 좋았겠지만 이문을 가지고 당락이 좌우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이문은 법조문과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가지고 내용을 써주시고 나머지 1문에 있는 것들을 말씀드린 포인트대로 써주셨다면 득점하는 데에는 크게 이제 무리가 있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제가 일반론을 갑자기 넣는데요. 지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 배운 내용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논점과 사안 적용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법조문부터 찾아야 되죠. 법전을 시험장에서 쓸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또는 외우기 어려운 거, 뭐 교섭 창구 단위다. 이런 거 문제 나왔으면 그 절차는 좀 보면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작업중지권을 잘 찾으셨다면 산안법에서 찾으셨다면 여기에 있는 의의부터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법조문 분설한 거예요. 우리 언제나 일반론이 거의 뭐로 시작해요? 의의, 취지. 의의 써주시고요. 취지는 법조문에 없으니까 의의 써주시고 그 다음에 2항, 3항, 4항에서 우리가 그냥 제목 붙여서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법조문을 1, 2, 3, 4 그대로 쓰는 것보다 최대한 뭐라도 분설하시는 게 중요해요. 분설. 그 다음에 사실 판례에 이 작업중지권 입법 취지가 있는데요. 이걸 모르셨더라도 내용을 읽으면 어때요? 아, 위험할 때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근로자한테 주는 법령이구나. 그거 왜 줄까요? 요런 식으로 조금 지어서 쓰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출제자가 이걸 내면서 여러분들이 모를 거라는 걸 모르고 냈을까요? 저는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출제자가 이거 다 백진에게 만들어서 다 이렇게 해야겠다. 아닙니다. 여기서 누가 법조문을 분설하고 사실관계 가지고 최대한 쓰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도 시험을 본 지 꽤 됐었고 열심히 준비했었지만 저도 시험 보는 당에 모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 본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최대한 보려고 하시되 안 본 거,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멘탈 관리까지가 수험에 포함되는 거라고 봐주셔야 돼요. 제가 좀 지어서 쓴 말을 볼게요. 근로자가 왜 작업 중지를 못합니까? 위험할 것 같고 지금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로자는 어때요?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죠. 열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시 감독권을 가지는 사용자의 지시 없이 임의로 본인이 업무를 안 하면 어때요? 징계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 위협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불이익 위협 때문에 그냥 위험한데도 일을 하면 어때요? 신체에 어떤 손상이 생기거나 건강에 손상이 생기거나 심각하게는 사망,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의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지휘권 감독권을 가지는 지시명령 없이
산재의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어때요? 작업을 중지하지 못해서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좀 지어서 쓰실 수 있을 텐데 당연히 저는 공부도 했었고 또 합격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실무에서 좀 강의도 하고 실무 업무, 뭐 서면도 쓰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지어내는 거랑 여러분들께서 지어내는 게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뉘앙스로 좀 써주셨다면 충분히 100점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안 적용도 다행인 것은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마음을 놓지 않고 쓰셨다면 거의 사실관계입니다. 여기서 뭐만 검토하시면 돼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는가? 급박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관계에 주어져 있어요. 반경은 떨어져 있지만 그 떨어져 있는 통제선 범위에 있는 근로자들도 두통을 호소했었고 그리고 어때요? 왜 대피 명령 안 내립니까? 소방본부에 전화했을 때 내렸는데요?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 노조위원장으로서는 어때요? 이거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할 위험이 있겠구나. 객관적으로 믿기에 타당하죠.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이렇게 써주셨다면 똑같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배점을 받을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1교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저희 2교시로 넘어가서 마저 해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교시 1문에서 물음 1은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다 중요하게 공부를 하셨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물음 2가 조금 생소하셨을 텐데 최신 판례와 종강 자료에서 종강 판례 자료에 넣어드리긴 했습니다. 꼭 보고 가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먼저 1-1문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보면요. 전 이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사무직군, 생산직군, 연봉제, 호봉제, 연장근로수당, 뭐 고정 OT, 기본급의 수당 사실관계에서 판례 포섭할 거리를 거의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례의 의미,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 형태, 교섭 관행을 도대체 왜 교섭 분리의 요건으로 두고 있는지, 요소로 두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교섭 관행이라는 게 뭔지 그걸 정확하게 너가 알고 있니를 물어봤던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요소로 두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문제다. 그래서 요 캡처 하나면은 제가 1기에 여러분들 강의할 때 예시 들어드린 건데요. 보시면 어때요? 당연히 교섭단위 분리는요. 복수노조일 것이고 직군이 다른 일반직, 생산직, 일반직, 상용직 이렇게 직군이 나눠질 거고 그들은 어떻다? 근로조건이 다르다. 인사교류, 전보라든지 채용 이런 것도 다를 거고 별도 노조가 조직되어 있었죠. 그리고 어때요? 단협도 별도로 체결하고 임금 형태 한쪽은 호봉제인데 한쪽은 기본급의 수당 한쪽은 그냥 고정 OT인데 한쪽은 실 OT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여러분들이 찾아주셨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고 우리 모의고사 모범 답안에도 제가 짚어드렸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포섭하셨다면 비교적 요 문제에서는 좀 득점을 좋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논점의 정리랑 이제 사안 적용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대신 여러분 1교시 느끼셨을 때 어때요? 1교시 임은 막 정말로 만족할 만한 답안은 아니었죠? 아는 게 나왔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25분을 넘지는 않되 교섭 단위 분리가 일반론 그렇게 쓸 게 많은 내용은 아니거든요. 법조문 분설하고 교섭 단위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의미 써주시고 그렇죠? 뭐 불복하는 거 간단하게 써주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사안 적용할 땐 적어도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하나씩 짚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도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호봉제인데 한쪽은 연봉제, 한쪽은 고정연장인데 한쪽은 실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고 정년퇴직 시점도 다르고요. 인피제 하는 쪽이 있고 안 하는 쪽이 있고 고용 형태는 뭐예요? 수습기간, 그 다음에 채용 조건, 인사교류라는 게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직에서 사무직으로 오구나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가는 거 거의 없었다. 고용 형태 다르다. 그리고 교섭 관행이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보다 좀 놓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섭 관행이라는 건 뭐예요? 그동안 교섭해온 관행인데 이걸 짚어주셨어야 돼요. 당연히 이거 교섭 분리는 사실관계가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 처음부터 복수노조이지 않았을 거예요. 교섭 단위 분리는 처음에는 우리 사례처럼 생산직군 노조가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사무직을 중심으로 하는 노조가 해서 여기랑 여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얘네의 근로조건 향상에 관심이 없고 얘네도 얘네의 근로조건이나 지위 향상에 관심이 없어서 같이 교섭하기에 어려운 사정. 오히려 창구 단위라 목적,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 체계 구축에 안 맞는다. 그거를 짚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기존의 사무직 노조 설립 전 시점 특정해 주시고요. 생산직 지배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만 경력은 받았어요. 그리고 지급 사유가 심지어 뭐예요? 품질 향상. 여러분 품질 향상은 사무직, 생산직 얘기죠. 애초에 생산직의 근로조건만 가지고 논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사무직의 인피제 심각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이 교섭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어때요? 같은 회사 안에 조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오히려 창구 단위란을 하면 생산직 노조인 A 지회가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이익을 대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건 제가 가점 포인트로 잡았는데 6회차 그 모의고사 2기 6회차 모의고사 모범답안 해설하면서도 짚어드렸었습니다. 교섭 관행 쓰면서 반드시 써주셔라. 이거는 출제자한테 나는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요를 보여드리는 포인트다. 그래서 요렇게 나누어서 좀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 다음에 1-2문 넘어가서 보실 텐데요. 1-2문 논점의 정리 출제자의 의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랑 2문 1교시 2문 보면 이제 최신 판례 실무상 핫한 쟁점. 그럼 내가 실무 뭔가 월간지라든지 소식지 막 신문 봐야 되나? 여러분 합격한 노무사님들은 다 보는 자료들이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거기에서 사실 이 불이익 취급 분호에 계속되는 차별 이것보다 더 핫했던 건 실체적 공정대표 의무도 굉장히 핫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핫해서 이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뭔가 다 찾아보시기보다는 그 부분은 제가 일주일에 1회 정도 또는 최신 판례 특강으로 별도로 다뤄드릴 테니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주시되 여러분들은 수험 범위 내로 좁히시면 좋겠다. 실무로 넓히시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제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실무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를 완전히 요구하는 거는 맞진 않겠죠. 다만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수험 범위를 중심으로 하시는 건 당연히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수험 범위를 중심으로 하시되 어떻다? 실무 이슈를 추가해 가시는 거다. 최신 판례 위주로.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당사자, 법조문 82조 2항 이게 구제 신청 도과 여부의 문제이다. 이걸 쓴 사람과 그냥 이제 뭐 주장이 타당한지 이렇게 쓴 사람과는 명확히 쟁점을 짚었다라는 점에서 계속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여기까지만 짚으셨다면 그래도 논점을 정확하게 쓴 축에 속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사안의 적용 한번 보시면요. 네. 문제를 잘 읽으시라는 걸 꼭 얘기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무슨 분호를 주장했어요? 우리 분호 유형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불이익 취급의 분호, 그쵸? 그 다음에 교섭 거부, 유니온샵, 그 다음에 지배게임 이렇게 4가지인데 불이익 취급 분호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한 분일수록 분호 의사 있어야지 하고 일반론 쓰고 여기서 이 회사의 분호 의사를 검토하는 순간 어때요? 약간 논점 일탈이에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음을 잘 보시면 이거 왜 각하하려고 했어요? 분호 의사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거 인사고과 지금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지났잖아. 그러니까 제척기간 도과해서 각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뤄주셨어야 돼요. 회사에 분호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묻지도 않았지만 그걸 판단할 사실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음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2문 넘어가셔서 2문 정말 낯선 문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문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교원노조 이 판례 내용을 설령 알고는 계셨더라도 이 판례 일반론은 제가 모범 답안 쓰면서 당연히 이제 다시 정리를 하는데 그래도 외우는 게 정말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교원노조법을 모르셨어도 일반 중재재정으로 어느 정도 풀어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내년에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도 어느 정도 할 거지만 그 전에 내가 범위를 무한정 늘리기 전에 기존 금기법과 노조법에 있는 기본기부터 좀 충실하면 좋겠다. 이것도 출제자가 이 정도 알아야지. 이거 설마 못 쓰겠어? 못 쓰라고 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수험생이 판례를 숙지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사실상의 위법, 월권 이걸 쟁점으로 잡아주셨다면 득점이 나올 겁니다. 제가 꼭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요. 출제자가 문제를 내면서 못 맞출 거야 했을 때 그게 타격이 있는 건 1차예요. 1차는 남이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안 중요하고 내 점수만 중요하니까 출제자가 틀리라고 냈는데 내가 틀렸으면 어때요? 큰일이죠. 네, 2차는요. 여러분 상대평가입니다. 합격자 수가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많지 않죠. 적죠. 근데 330이라는 거는요. 최소 이만큼은 뽑아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못 쓰잖아요. 거기서 누가 어느 정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썼느냐가 정말 당락을 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비는 하시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시험장에서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문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문 사안 적용도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요 정도로 해서 포섭을 할 수 있겠구나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교시, 2교시 해설 마지막까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2025년 시험 정말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래도 지금 노동법 때문에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실 텐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쓰신 여러분 정말 응원의 말씀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꼭 좋은 결과로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26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시험이 이렇게 나왔으니 내년에는 이렇게 대비해야겠다. 좀 대비를 잘, 계획을 잘, 전략을 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해설 총평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